안녕하십니까, 백선혜입니다. 10월 6일 화요일 장전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퇴원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거기에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르며 출발한 시장은 완만한 모습을 보이다가 장 후반부에 다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블루칩 클럽인 다우 지수는 1.68% 오름세 보였습니다. 28,148선에 마쳤고요. 대형주 외주의 S&P 500 지수는 1.8% 올라주며 3,408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의 하락폭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2.32% 급등한 11,332선에 마감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퇴원 소식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리드 군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7시 30분 퇴원한다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요.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말라면서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우린 훌륭한 약과 지식들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진은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퇴원 조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는 이어졌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조바심을 드러낸 건데요. 대문자 보트로 끝나는 트윗을 18개나 연달아 올렸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치적이나 재선 공약을 의미하는 표현 뒤에 투표하라는 단어를 붙이는 방식으로 업로드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크고 막대한 세금 인상을 원한다면 민주당에 투표하라고 비꼬았습니다. 한편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은 트럼프 대통령을 8.3%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제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양책이 필요하다며 협상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전화통화 등으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아직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내일도 협상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헤지펀드 출신의 방송인 짐 크레이머는 오늘 주가 랠리는 추가 부양책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9월 비제조업 PMI는 지난달보다 오름세 보였습니다. 56.9에서 57.8로 상승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도 웃도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9월 고용 추세 지수도 54.8로 5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식에 뉴욕 시장은 모두 플러스권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인도네시아 측에 전기차 투자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해양투자조정부 고위 당국자 아유이다 칼라케는 테슬라가 현지 투자 사업에 대해 비공식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칼라케는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투자 교섭을 비공개리에 진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연료 전지 원재료인 니켈의 세계 유수 생산국으로 자국 내 전기차의 종합적인 공급망 구축 방식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미국 대형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퀨이 마이오카디아를 131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마이오카디아는 심장장 전문 바이오 의약 업체인데요. 브리스톨은 마이오카디아를 흡수해 심혈관 질환 부분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분을 매수한다고 전했습니다. 브리스톨은 마이오카디아의 인수 대금으로 주당 225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한다고 밝혔는데요. 마이오카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브리스톨 주가는 거의 변동하지 않은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조 원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달 중으로는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선 은행들의 자체 관리 영향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은행은 오늘부터 주요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인상합니다. 최근 신용대출 폭증은 부동산 영끌과 비투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는데요.
하지만 신용대출 조이기 효과가 본격화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빅히트의 공모 청약이 오늘 마감됩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청약 첫날인 어제 경쟁률은 89.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카카오게임즈의 기록에는 못 미쳤는데요. 통상 둘째 날에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새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공모주 열풍과 BTS의 글로벌 팬덤인 아미들이 가세할 경우를 고려하면 최종 경쟁률은 더욱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시장에서는 호재가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경기 부양책 타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는 0.41% 하락한 93달러 45센트에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원 10전 하락한 1163원 40전에 마감했습니다. NDF 역외 환율이 1157원대로 마친 것을 감안하면 오늘 원달러 환율은 6원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엔 테마입니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립니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은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투자증권사가 함께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 설명회입니다. 이번 행사는 BBIG,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데요. 대표 기업 16곳의 최고 경영진이 직접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약 1시간 전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개월 만에 1%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인데요.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물가가 낮은 수준이지만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8월 무역 수지를 발표합니다. 무역 수지는 당월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액과 수출액의 차이를 측정합니다. 수치가 0보다 큰 경우 수출된 상품과 서비스가 수입보다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퇴원 소식이 우리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도 새로운 스마트폰 소식이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테마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중국 증시는 국경절 연휴로 휴장합니다. 한편 오늘 서울 기온은 8도로 출발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지는 방송으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